평당 1억 원이 또는 압구정, 뭐 이제 시작. 그래 맞아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따로 찍어서 올렸습니다만은 압구정 영상을 따로 찍었죠. 그리고 이제 압구정 영상이 제가 좀 많은 이유는 이거의 시장의 어떤 선도하는 지표, 방향성을 알리는 신호탄. 물론 그 방향성이 일시에 단기간에 모든 지역으로 전파되고 확산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의미 없는 거래가 아니다. 그리고 뭐 댓글로 뭐 한 건의 거래 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여러분 거래를 지금 규제책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거래가 많이 나오겠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근데 규제책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매수 억제책만 있는 게 아니라 매도 억제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 급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규제책 상황이거든요. 정책 상황이. 그래서 한두 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한 건의 거래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의 한 건 거래가 다른 시장, 과거 시장에서의 한 건의 거래와 지금 한 건의 거래는 다른 거예요. 시장 상황에 맞는 상황에 입각한 거래량 수치로 대입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저기 언제예요? 2011년도, 2010년도에 거래 한 건과 그 한 건에 입각한 지금 똑같은 정책 상황인데 지금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근데 왜 한 건에 거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냐 하시는 분들은 과거 한 건과 지금 한 건의 정책 상황을 좀 보고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건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많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봐요. 일단은 이것은 어떻게 보고 싶냐. 첫째, 이것은 자산 인플레 현상의 뚜렷한 증거이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자, 이거에 일단 효과 그냥 분석이라 합시다. 분석. 제1 분석은 이건 자산 인플레의 증거다. 예, 자산 인플레의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이겁니다. 가격 상승의 기대감보다 화폐 가치 하락의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 기대감보다.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도 작용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 화폐를 빨리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빨리 옮겨야 되겠구나. 이게 더 크게 작용했을 것 같다. 그게 일종의 자산 인플레의 어떤 증거물이 되겠죠. 그리고 웃긴 건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처럼 개인들이 부동산 대화를 나누는데 1,000억이라는 돈을 입에 담습니까? 거의 사기꾼들이나 1,000억이라는 돈을 입에 쉽게 담거든요. 제가 만났던 이 많은 사기꾼들은 십몇 년 전에도 1,000억이라는 이런 1,000억 단위를 쉽게 뱉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다 사기꾼들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요. 압구정 현대, 구현대 이 60평대, 압구정의 60평대 아파트면 한 15채면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억의 무게감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0억의 무게감을 알려드리는 건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1,000억이라는 말도 안 되게 큰 돈이 압구정동의 아파트 15채가 1,000억이야. 1,000억으로 이것은 뭐냐? 부동산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돈의 가치가 내려가서 1,000억으로 압구정의 아파트 60평대 15채 사면 끝난다. 끝난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 때 같은 경우는, 재작년 초 같은 경우는, 19년도 초 같은 경우는, 1,000억이면은 압구정동의 60평대를 25채는 살 수 있었거든요. 25채는. 근데 이제 1,000억으로 25채가 아니라 15채밖에 못 사. 이건 뭐라고요? 부동산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내려간다. 꼴랑 1,000억으로 압구정동 아파트, 대형 아파트 15채 사면 끝나버리고,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뀐다면 압구정동의 아파트 1,000억으로 몇 채 살 수 있을까? 10채도 못 사요. 확실한 건 10채를 못 사요. 10채를 살 수가 없어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10채를 살 수가 없어. 돈이 내려가는 거지 집값이 자꾸 오른다고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한 신호탄.
방향성은 선도하는 애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보고 싶고, 시차는 존재할 겁니다. 이제 압구정이 움직이면은 이 두 번째 계급들이 또 계급 지역들이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3급, 4급으로 쭉쭉쭉 퍼져나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전에 얘기했던 그 고무줄기차 이론을 떠올리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만의 어떤 재건축 특수가 작용한 거죠. 재건축 특수. 뭐 다 조합설립인가 이제 들어갔고, 그 기대감, 2년 쉬고도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규제책을 피했다라는 안도 심리, 뭐 복합적으로 작용했겠고, 또 조합설립인가가 되게 되면은 여기 뭐 이제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주택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팔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매물은 더 급감할 것이고, 매물이 급감하면 호가는 더 올릴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신고가를 나오는데 일조했다. 그러니까 이 규제책이 재건축도요, 그냥 뭐 조합설립인가 떨어지면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자만 팔 수 있다. 이 정책은 재건축 아파트값 호가를 올려주는 정책이다. 참 안타깝네요. 안 올려줘도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거 안 해도 알아서 다 갈 길을 가는데 약간 비정상적으로 호가를 많이 올릴 수 있게 만드는 부작용을 띠고 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예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 서울시장 선거랑 압구정과 연관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재건축. 지금 뭐 야권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다 공약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야권 후보자분들의 어떤 공약이 다 그런 상황이고, 또 서울시장 선거랑 직결되는 게 또 정책이 뭐가 있죠? 한강변 이때 마스터 플랜이나 개발 계획은 역대 서울시장 바뀔 때마다 한강변 정책이 바뀌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바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압구정은 뭐죠? 재건축은 재건축인데 한강변 재건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의 어떤 기대감과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건데, 제가 한강변 이때 재건축 아파트들이 4월 8일, 그러니까 4월 7일 선거 이후 오전부터 호가가 올라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서울시장 선거 결과 예측과 더불어서 정책 예측, 또 여러 가지 예측이 그렇다는 건데, 압구정은 4월 7일 선거를 안 봐도 알겠다라는 심리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시세 신고가 나오는데 일조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개별 동 호수가 신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냐,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분께서는 이거를 63억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이왕 사는 거 여기는 한강변이기 때문에 나는 새로 지어졌을 때 한강변 위치를 점하겠다라는 생각, 돈이 더 주더라도. 두 번째,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압구정에서 만약에 뭐가 지어진다면 한강변에서도 이 펜트하우스를 좀 노려보고 싶다는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아마 작용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작용해서 신고가가 나와요. 신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작용한 거예요. 이거 사신 분은 지금 여기 적은 거 내용 중에 거의 벗어나는 게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전목적으로 알아보고.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샀겠지. 그게 무슨 의미 부여할 게 있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던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일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한남동, 이태원동, 압구정을 논하지 마셔라. 이런 하이엔드급 시장, 여긴 그냥 일반적인 초고가 시장이 아니에요. 초고가 시장은 반포랑 대치동, 용산 동부이천동, 이런 게 초고가 시장이지, 한남동, 이태원동, 롯데 시그니엘, 그 다음에 이런 압구정동은 초고가 시장이 아니에요. 하이엔드급 시장입니다. 하이엔드급.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런 하이엔드급 시장의 부동산을 해석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십니다.